그다음에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면요. 요 세 가지로 제가 한번 계산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세 가지로 계산하는 것도 시간을 좀 들여볼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계산 문제는 요거 세 가지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왜 밑에 것까지 외우냐면 공식은 밑에 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5가지 외워주셔야 되는데 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기계장치가 1000만원짜리가 있었어요. 얼마짜리요? 1000만원짜리.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100만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 그 다음에 정률 50%.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서 당연히 내용을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주겠죠. 근데 공식을 못 외우면 당연히 대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실 게 무슨 법이요? 정액법. 그래서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리고 계산 문제 푸실 때에 너무 머리를 많이 쓰지 마세요. 너무 머리를 많이 쓰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그냥 공식에다 대입한다. 그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취득원가가 1000.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얼마요? 100. 이 앞에 보세요. 이거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적는 거야. 프린트 보고 적으셔도 되고. 나누기 몇 년이요? 5년.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80만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180. 요게 1차년도. 그 다음에 2차도 1000만원. 빼기 100만원. 나누기 몇 년이요? 5년. 그래서 또 180. 3차도 얼마 거예요? 180. 4차도 180. 5차도 180. 그래서 얘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뭐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액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한 번만 구하면 돼요. 왜냐면 다 똑같으니까 매번. 그리고 5년만 구하시면 돼요. 이거 1년에 한 번 구하는 거거든요. 몇 월 며칠 날 할까요? 네, 12월 31일 날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두 번째 이제 정리법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적는 거는 앞으로 적을 시간 있잖아요. 근데 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따가 아직 공식 못 외웠잖아요. 그래서 공식 보고 푸시면 돼요. 지금은. 근데 시험장 가셔서는 공식 없으니까 외워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빼기 빵. 왜 빵이냐면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냥 0이에요 항상. 그 다음에 정률 몇 프로요? 50%. 그러면 500. 요게 1차. 그 다음에 2차가 1000 빼기 0. 0이 아니고 500. 곱하기 50% 해서 250.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 누계액의 뜻을 아셔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의 뜻이 뭐냐면 누계의 뜻이 뭐예요? 네,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적이 없으니까 얼마요? 0. 근데 한 번 했더니 얼마 쌓였죠? 500.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키포인트예요. 1000만원에서 얼마 빼요? 네, 250 아니에요. 750이에요. 왜냐면 누계가 누적이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얼마 있었죠? 500. 두 번째 얼마 있었어요? 250. 그래서 얼마요? 750. 여기에 50%에서 125.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이걸 많이 내요. 몇 번째 거 구해라? 세 번째 거. 왜 그러냐면 세 번째 거를 구할 줄 알아야 이 사람이 이 공식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거를 못 구하네 그러면 공식 이해를 잘못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오면은 3차년도까지 구해라. 이렇게 많이 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했는데 꼭 5년이라 그래서 5년까지 시험 문제 안 내요. 왜냐면 3년 차만 딱 구해보면 아, 이 사람은 이해를 했네. 이해 못했네. 왜냐면 저희 시험의 특징은 다른 시험에 비해서 심하게 꼬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공식 아냐, 그 다음에 공식 가지고 계산할 수 있냐, 요 정도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수합계법. 그 다음에 만약에 네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만원 빼기 970, 900이 아니고 870
5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계액의 뜻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연수. 그래서 얘도 3년치만 구하시면 돼요. 5년치 다 구할 줄 알아도 되는데 어차피 3년치 구할 줄 알면은 나머지는 응용하시면 되니까. 취득원가가 아까 1000이었고요. 잔존가치가 아까 100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 분수예요. 내용연수의 합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내용연수가 5년이었어요. 몇 년이었어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만약에 3년이면은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10년이면은요, 1부터 10까지. 근데 저희 시험은 5년 넘는 건 잘 안 내요. 다른 시험은 막 20년도 내요. 그래서 원래 이거 구하는 공식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몰라도 돼요. 왜냐면 많이 나와야 5년이니까 그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잔여 내용 연수거든요. 몇 년 남았냐예요. 지금 몇 년 남았죠? 5년 남았죠. 그래서 몇이요? 5. 그래서 뭐 필요하다고요? 계산기. 그래서 계산기 있는 분들은 계산기 가지고 다니세요. 왜냐면 시험 때 이거 못 써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연습할 땐 쓰셔도 되는데 시험장 가면 핸드폰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계산기 있으신 분들은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0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300. 요게 1차. 그 다음에 2차는 1000만원 빼기 100만원. 그 다음에 1부터 15까지 더, 1부터 5까지 더하면은요, 15 나와요. 그 다음에 15분의 4. 그래서 240. 요게 2차. 그 다음에 3차는 1000만원 빼기 100만원 곱하기 15분의 몇이요? 3. 그래서 180 나와요.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5분의 몇이요? 2. 15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건데, 실무에서는 솔직히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기는 해요. 정률법. 그 다음에 제가 문제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구해 보세요. 만약에, 에어컨 600만원짜리를 샀어요. 600만원.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빵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3년이에요. 그 다음에 정률은 계산하기 편하게 40%로 할게요. 요거 가지고 정액법 한 번만 구하시고, 그 다음에 정률법 3번 3차년도까지,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3차년도까지 한번 구해보세요. 10시 45분에 맞춰볼게요. 계산 문제 푸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공식 외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꼭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공식을 아는 거랑 풀 줄 아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로 아는 거랑 몸으로 하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액법 공식 어떻게 돼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취득원가가 600, 잔존가치는 빵, 내용연수는 3년. 그러면 200 나와요. 그래서 한 번만 구하시면 돼요. 왜냐면 1년차부터 3년차까지 얼마예요? 200이에요. 그래서 정액법의 특징은 매년 뭐 한다? 똑같다. 그 다음에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그래서 취득원가는 600, 감가는 빵, 정률은 40%. 그래서 240. 요게 1차. 그 다음에 2차는 600에서 240 빼요. 그 다음에 몇 프로요? 40%. 그러면은 360에 40%니까 144만원. 요게 2차. 그 다음에 3차는 600 빼기 384만원 곱하기
40%. 아니네, 왜 이러지? 빼기 86만 4천 원. 그리고 이거 이무의 값이라 정확하게 안 맞아요. 그냥 우리 계산 해보는 거지. 원래 이게 딱 하면은 600이 딱 맞게 나와야 되거든. 60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600 안 맞아요. 왜냐면 이무의 값으로 한 거라. 그 다음에 연수, 합계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내용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연수.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취득원가 얼마요? 600. 잔존가치 빵. 그 다음에 내용연수의 합은 3년이었죠?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몇이요? 3. 그래서 얼마 나와요? 300 나와요. 요게 1차. 그 다음에 2차는 600 빼기 0 곱하기 6분의 몇이요? 2. 1, 2, 3 더하면 6이잖아요. 그래서 200. 2차. 그 다음에 3차는 600 빼기 0 곱하기 6분의 몇이요? 1. 그래서 계산 문제 못 푸시는 분들의 특징은 하나밖에 없어요. 대부분 공식을 못 외우고 있어요. 공식만 외우면 저희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산 문제라고 보기 좀 민망할 정도로 쉽게 주거든요. 근데 공식을 못 외우면 당연히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공식이 중요합니다. 암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일단 외워야 뭔가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잘 외워놔 주세요. 그 다음에 162페이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처분. 이거는 나중에 따로 저희가 1시간 투자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나오거든요. 이거 시험 문제. 근데 제가 앞에서 한두 개 보여줘갖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1시간 동안에 따로 투자해서 요거는 따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처분이 뭐 하는 거죠? 파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처분 이익이 있고 처분 뭐가 있어요? 손실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처분 이익은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팔면 이익 나요? 손해 나요? 이익 나죠. 그럼 처분 손실은 어떻게 파는 거죠? 싸게. 그래서 싸게 팔면 당연히 뭐예요? 손해 보겠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64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초반엔 그냥 틀 잡는 데만 초점을 둘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문제로 몰아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공부라 그러면 당연히 내용을 완벽하게 습득하는 게 중요한데 시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용 습득도 중요하지만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러면 대학을 가십시오. 어느 교육을 들으시든 이거 어느 정도 정리는 되는데 완벽하게 정리되려면 못 걸려도 5년에서 10년은 걸려요. 저도 전체적인 틀 잡는 데만 10년 걸렸으니까. 지금이야 솔직히 교재 없어도 수업할 수 있는데 이제 틀은 다 잡아놨거든요. 근데 틀 잡는 데도 꽤 오래 걸려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 공부라. 164페이지 보시면 특수한 경우의 취득가액입니다. 이거 나오면 어려워요. 왜냐면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와요. 특수 케이스라. 그러니까 나오긴 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뭐 어떤 종류는 막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막 이렇게 좀 오래 있다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거 1번 나오면 시험 때 좀 어렵습니다.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집을 산다거나 자동차를 산다거나 하면요, 국가에서 국공채를 강제로 사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집사인데,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집 사는 사람은 돈이 있다 없다? 있다. 자동차 산대 돈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넌 돈 많으니까 강제로 매입해야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강제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라고 써 있잖아요. 불가피하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명 강제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채권을 사는데 이게 이제 채권의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요거는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좀 외우셔야 맞추실 수 있어요, 시험 때. 왜냐면 자주 나오면은 그냥 문제를 기억했다 풀면 되는데 진짜 잘 안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험에서는 아주 쉬운 파트는 아니세요. 그래서 그건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일괄취득. 일괄의 뜻이 뭐죠? 네, 한 번에 사는 거예요. 한 번에 사면 항상 나눠야 돼요. 배부라고도 하고 배분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안분이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네, 한 번에 샀으니까 이거를 혼자 가져야 된다, 나눠서 가져야 된다, 나눠서. 그 다음에 165페이지 보시면 자가건설이라고 있거든요.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건설 중인 자산. 그래서 요거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가건설이라는 게 우리가 직접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설 중인 걸 뭐라 그런다고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무상취득. 무상의 뜻이 뭐예요? 공짜입니다. 그래서 공짜 나오면 제가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자산 수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산을 숫자가 받을 숫자예요. 무슨 숫자라고요? 받을 숫자. 그래서 자산을 뭐 했다? 공짜로 받았다. 그래서 공짜로 받은 걸 뭐라 그래요?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나오면 꼭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자산 수증 이익이 있고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것도 있어요. 채무의 뜻이 뭐라 그랬죠? 네, 빌려 온 거죠.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면제의 뜻은 뭐예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친구가 100만 원 안 갚아도 된대. 그러면 내 입장에선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근데 이럴 일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자질구레하게 이럴 수는 있겠죠.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만약에 1,000만 1,000원이야. 그럼 거래처에서 1,000원은 안 줘도 돼요. 1,000만 원만 주세요. 그것도 채무 면제 이익이에요. 왜냐면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거의 1,0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1,000만 원 안 줘도 된대.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2만 원 줘야 되는데 2만 원 안 줘도 된대.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뭐 2억 받아야 되는데 2억 주지 마세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좀 작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해손실이라고 있어요. 요건 불 나거나 지진 나거나 뭐 요번처럼 뭐 이제 뭐 홍수 피해 같은 것들. 예. 그래서 우리가 불 나거나 지진 나거나 뭐 요번처럼 장마 때문에 이렇게 피해 보면 대부분 이익 봐요, 손해 봐요? 손해 보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재해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게 사람보다 자연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 내 집값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 지방 사는 사람들 어디로 올라올 거예요?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지방에 살기 더 무서워지잖아요. 그러고 보면 인천은 좋은 게 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전 뭐 인천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비가 덜 오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눈도 덜 와요. 네. 그런 건 되게 좋더라고요. 물가도 솔직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지 않고 서울보다 물가 싸잖아요. 집값도 싸고. 근데 이상하게 인천 그러면은 좀 나쁘게 지금 표현이 돼버려서 그러지 저는 사람 살기 괜찮다라고 봐요. 그리고 설마 사건 사고가 인천이 많겠어요? 서울이 많겠어요? 서울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왜 서울은 뉴스에 안 나와요? 그렇죠. 집값 떨어지니까. 네. 근데 인천은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어서 그런지 안 좋은 거 나오면 인천 잘 나와요. 네. 그죠. 특히 미추홀 많이 나오고. 네. 조만간 또 나올 거예요. 이제 하반기 되면. 또 뭐 때문에요? 전세 보증보험 제도 때문에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료 받으면 보험 수익, 네,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자 받으면 뭐죠? 이자 수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현물 출자라고 있어요. 거기 165페이지 밑에 보시면 요게 뭐냐면 주식으로 물건 구입하는 걸 현물 출자라고 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뭐 가능하냐면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어. 그거 가지고 물건을 사. 네, 요 정도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주식 얼마야 이런 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런 주식에 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주식으로 물건 살 일은 거의 없어요. 많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오를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주식으로 회사에서 대주면 사채 근데 이건 그건 아니에요. 이건 그건 아니고 그냥 뭐 만약에 회사에서 건물을 사야 돼. 근데 건물 가격으로 뭐를 주는 거예요? 주식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166페이지예요.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요거는 추후에 쪽지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종 자산 간의 교환하고
이종 자산 간의 교환. 동종의 뜻이 뭐죠? 같은 거. 그래서 같은 것들끼리 바꾸실 때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그 다음에 다른 것들끼리 바꿀 때에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뭐 공정가액이라고도 하고 공정가치라고도 하고 시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동종은 이제 똑같은 건데 똑같은 것들끼리 바꿀 때에는 그냥 어차피 그 똑같은 것들끼리 바꾼다는 얘기는 가격이 비슷하니까 바꾸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100만원짜리하고 1000만원짜리하고 바꿔요? 아니죠. 그 바보 아닌 이상. 예. 그래갖고 저희 꼬맹이도 어렸을 때 그게 통했어요. 예. 할아버지한테 5만원짜리 받으면 1000원짜리 3장 주면서 바꿀래? 그러면 바꿨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돈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바꾸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웃어요. 왜냐면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예. 심사임당이 최고다. 예. 그래서 맨날 저한테 저기 뒤에 공 많은 걸로 달라고 1000원짜리 주잖아요. 받지도 않아요. 예.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얼마 전에 1000원짜리 한 장 있길래 줬더니 괜찮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작은 엄마 작은 아빠도 그렇고 줄 때마다 몇만 원씩 주니까. 예. 그래갖고 그래 싫으면 말하라 그래서 내가 갖다가 커피 한 잔 사 먹었죠. 그 다음에 2종은 다른 것들끼리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끼리 바꾸기 때문에 금액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에는 공정한 금액으로 해라. 그래서 무슨 가액이라 그래요? 그거를 공정가액. 그래서 공정가액이라고도 하고 공정가치라고도 하고 시가라고도 해요. 시가가 시중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공정의 뜻이 뭐예요? 공정하다. 그러면 네가 하든 내가 하든 어떻다? 똑같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격증 딸 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똑같은 시험 문제 갖고 똑같이 풀어서 누가 1등 했냐 2등 했냐. 그래서 사람들이 공무원을 뭐 지금 뭐 인기 없다 그래도 아직도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무원 시험은 공정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나마 다른 시험에 비해서. 근데 만약에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면접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불공정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진짜 작은 데들은 이미 뽑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런 케이스들도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면접이 허위 면접이 되는 거죠. 그냥 요식행위, 네, 들러리로 나가는 거. 실질적으로 이게 대기업들도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네, 은행에서 직원 뽑는데 봤더니 나중에 몇 년 후에 조사해 봤더니 면접 봐서 합격한 사람이 뭐 그 은행의 어느 지점장의 아들이야. 네, 낙하산이야. 이런 거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공무원은 낙하산으로 들어가기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아주 쉽진 않거든요. 공무원도 낙하산 있어요? 네. 낙하산이 있어요. 없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네. 없다라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고 있긴 있는데 다른 쪽에 비해서는 적으니까 저희 천안도 공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완도 쪽에서 좀 힘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처남한테 그 얘기를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하진 않았는데 힘 좀 써줄까? 네. 근데 처남이 그랬대요. 힘 쓰는 순간 자기 안 할 거라고. 네. 근데 대부분 그런 상황이면 힘 좀 써주세요 그럴 텐데. 그 다음에 167페이지. 거기에서는 요게 중요해요. 9번에 차이번가라고 있거든요. 금융비용 자본화.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건설자금 이자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내 돈으로 지어요? 대출받아서 지어요? 대부분 대출받아서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분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설회사가 돈이 없어. 그래서 일부 선분양을 해서 돈을 땡기고 모자른 거는 대출받아갖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후분양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돈이 없는 건설회사들은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왜냐면 대출도 안 해주려고 할 거니까. 왜냐면 대출이라는 게 이 회사가 믿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자본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돈 빌려주지 않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봐도 망할 회사야. 돈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개인한테도 돈 빌려줄 때 이 사람이 월급을 얼마 받는지, 그 회사에 오래 다녔는지, 재산은 얼마가 있는지, 지금까지 대출받은 적 있는지 이런 거 다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도 이제 돈 빌려서 건물을 지을 때 이자가 발생해요. 이 이자를 다른 말로 금융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융비용이라고 나오면 머릿속에서 아, 이거 이자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자 얘기하는 건데 요게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1년 이상이어야 되고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그 건물 관련돼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일찍 짓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 공법이 발전한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도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 늦게 지으면 늦게 지을수록 나가야 되는 돈들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그래서 빨리 지어서 빨리 팔면은 나갈 돈도 적어지고, 나갈 돈이 적어지니까 우리 회사에서 가져가는 이익도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짓는 거예요. 빨리빨리 지으니까 어떻게 되죠? 개판이 되는 거죠. 왜냐면 정상적으로 지어도 개판이 될 건데 빨리빨리 지으니까 더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새 집에서 막 똥 싼 거 나오고 막 별의별 일 다 생기잖아요. 예. 새 집인데. 예. 그러면 말 다 했죠. 자,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욕먹어야 돼요. 예. 국회의원들이 법을 그지같이 해놨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면 뭐예요? 국회의원이 한 방에 다 바꿔버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 된 거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사람들은 저기 정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개판으로 해놨으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몇십 년 동안은 힘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꼭 뭐 돈적으로 힘들다라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힘들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히키코모리 늘어날 거죠. 첫 번째. 결혼 안 할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없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이제 코로나 완전히 잠식되고 어느 정도 경기가 괜찮아지면 외국인들 엄청나게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그럼 이제 또 외국인 분들 중에서도 착한 외국인 분도 있지만 이상한 외국인들도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 사람도 다 착하진 않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게 또 사회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정답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이 안전하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마 미국이었으면요 지금 정치인들 다 죽었어요. 네. 그래서 가끔씩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업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에 총이 들어올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이 결사반대할 겁니다. 왜냐면 총 들어오면 1순위가 누구예요? 정치인이에요. 제 장담하는데. 때문에 절대 총 안 들어와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나중에 저기 뭐지? 저기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 예전에 지금까지 유튜브에다 한 1000개 넘게 업로드를 해봤는데 딱 한 번 업로드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KBS에 뭐에 걸려서 업로드가 안 된대. 내가 그날 정치인 욕했나?
하도 욕을 많이 해갖고 모르겠어. 그 다음에 177페이지로 오세요. 무형자산.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진짜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이걸 하셔야 돼요. 무형자산. 왜냐면 앞으로 돈은요 무형에서 유형이 되는 거지. 예, 유형에서 유형이 되는 시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식당을 한다거나 제조업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유지는 하지만 대박 내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원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싼 거 싸게 팔면 남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무형 자산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또 주변에서 보면 뭐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초반에 스마트 스토어 잘 되면 밤새도록 포장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 외부 주기에는 내가 아직 매출액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뭐 해야 돼요? 하루 종일 포장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스템화 시켜서 나는 놀고 사람들이 일해서 돈을 벌게끔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주변에서도 스마트 스토어 강의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의 목표는 대박을 나게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를 오래도록 끌고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 약간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오래도록 하는 걸 원해요? 대박 나서 빨리 끝내길 원해요? 네, 그러니까 쪽박 차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쉬우면 다 그거 하죠.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되고요. 이건 2장짜리에 있어요. 영어권은 자가창출 안 되고 유상취득만 인정. 그 다음에 쓰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내용연수는 20년.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해법.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형,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앞에 보시면,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요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갖고 정리해 놓은 거지, 강사분들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같아요,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식별 가능해야 돼요. 이 식별이라는 게 뭐냐면 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자산만 따로 판매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거를 무슨 가능이라 그래요? 식별 가능. 그래서 나눌 수 있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어권은 자가 창출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영어권이 뭐냐면 장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는 안 되냐면 우리 회사 장사 잘 되니까 영어권 10억이요, 이런 건 인정 안 해줘요. 왜냐면 이거를 내가 만들도록 되어 있으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짜로 금액을 뻥튀기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걸 할 때에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맡기진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혼자서 장난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장난 못 치게끔 너가 만든 건 인정 안 할 거야. 그 대신 돈 주고 사는 건 인정해 줄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A라는 회사가 100억짜리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를 내가 얼마 주고 샀냐면 120억에 샀어요. 그러면 얼마 더 줬죠? 이게 영어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싸게 사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거에 대해서만 뭐 하겠다? 인정을 하겠다. 왜냐면 돈이 들어갔으면은요, 이 회사가 다 계산해보고 샀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감으로 100억짜리를 120억에 살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20억을 더 주더라도 이 회사에서 20억 이상 뭐 할 수 있는 거죠?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20억을 더 줄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거는 인정을 하겠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이만큼의 영어권이 있네.
영업권이라는 건 장사가 잘 되는 가치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랑 비슷해요. 권리금. 우리 권리금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권리금 언제 주죠? 장사가 뭐 할 때? 잘 될 때. 그래서 요즘에 권리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 분들 있냐면 지금이 장사하기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월세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권리금도 뭐 하고 있죠?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럴 때에 잘 체크해서 들어가면 돈을 더 벌 수도 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장사가 잘 되는 상황에서 들어가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 들어가면은 돈을 적게 해서 좋은 입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확실히 장사 안 될 때 들어가서 성공할 확률은 낮아요. 그 대신 그럴 때 성공하면 대박이 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돈 버는 건 항상 저도 요것저것 머리도 써보고 고민도 해보고 하는데 돈 버는 것 중에 쉬운 건 없어요. 네. 돈 버는 게 쉬우면 다 그거 하죠. 맞잖아요. 연예인들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죠? 과연 몇 명이나 돼요? 맞잖아요. 대한민국 인구 중에 진짜 0.00000 몇 프로잖아요. 네. 부럽기는 하죠. 왜냐면 저희 와이프가 맨날 TV 보다 보면 그 얘기예요. 여행 가는 프로 있죠. 뭐 막말로 1박 2일. 그러면 보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아우 나도 저 사람들처럼 놀러 다니면서 돈 벌면 좋겠다. 네. 좋기는 하죠.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돈도 벌고. 근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냐고요. 대부분 다 놀러 가면 내 돈 쓰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놀러 가요, 못 놀러 가요? 못 놀러 가죠. 근데 연예인들은 막 이쪽 저쪽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협찬도 받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쉽진 않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쓰는데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안 하고요. 나중에 컴퓨터가 해줘요. 이거 분계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회되면 세무 2급 때 간단하게 한번 보여는 드릴 건데 이거 누가 한다고요? 컴퓨터가 해요. 저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용연수가 사용기간이라고 했어요. 무슨 기간이요? 사용기간에서 사용기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20년 이내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들은 정확하게 쓰면 돼요. 제가 알기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댐이 50년인가 그래요. 댐 한번 지으면 그건 50년은 쓴다라고 이제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계약서에다가 30년 동안 쓸 수 있다. 뭐 저작권 같은 경우는 40년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법에 정해져 있으면 쓰면 되는데 나 몇 년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몇 년으로 하라고요? 20년으로 해요. 근데 저작권 정확하진 않아요. 40년인가 50년인가 저작권도 그런데 저작권 같은 경우엔 좋은 게 뭐냐면 상속도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김광수 씨인가? 그 노래하시는 분 있죠. 이분 관련돼서 사건 사고가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터졌냐면 이분이 그 작사 작곡해서 저작권으로 과거에는 한 달에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대요. 그러니까 싸움날 금액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분 거리도 생기고 이분 노래 가지고 뮤지컬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이 갑자기 억 단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싸움이 난 거죠. 왜냐면 그 돈 내가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제가 죽인 거다, 얘가 죽인 거다 그래갖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근데 항상 난리가 나면요, 거의 다 보면 돈 관련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 아니면 싸울 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집에서도 부부싸움 하죠, 결혼하신 분들. 대부분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존심 싸움인데 솔직히 자존심 싸움은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사건 사고가 나면 돈이 껴있는 경우들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슨 법으로 해라? 정액법. 그 다음에 개발비는 자산 처리하고 연구비는 비용 처리하는데요. 요거 관련돼서 설명드리고 쉬었다가 볼게요. 연구가 뭐 하는 거죠? 연구는 그냥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테스트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가 끝난 것 중에 대박 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얘 관련된 거. 스마트폰인데 이거를 아무 데나 던져놔도 충전되는 거. 예. 그냥 말 그대로 와이파이처럼 땡기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연구는 끝났어요. 예. 참고로 카이스트에서도 4년 전인가 5년 전에 발표했어요. 이만큼 되는 면적에다가 아무 데나 던져놔도 충전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발이 아직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충전이 된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 뭐가 떠다니는 거죠? 전기가 떠다니는 거죠. 근데 전기는 사람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가 해결을 하면 대박이 나는 건데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성공했다라고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면 사람 몸에 어쨌든 전기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성공하면요 왜 대박 나는 거냐면 이게 핸드폰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모니터도 이제 무선으로 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자제품이 다 뭐가 되는 거죠? 무선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박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대대손손 돈 관련돼서는 편하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 하긴 할 건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원래대로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쭉 왔으면은요 지금 자동차가 날아다녀야 돼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개발이라는 거는 판매가 가능하게 되면 개발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코로나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에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어느 그 제약회사에서 침만 뱉어도 그 침으로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약이 나왔다. 근데 연구만 끝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댓글에 뭐라고 썼냐면 언제 나와요? 근데 그거 안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코로나 관련돼서 물건을 내놓으면 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코로나 아닌 또 새로운 게 나올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 기술력 가지고 빨리 만들면 대박 날 수 있죠. 왜냐면 코 파는 게 좋아요? 침 뱉는 게 좋아요? 침 뱉는 게 좋죠. 침은 몇백 번이라도 뱉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코는 몇백 번 쑤셔보세요. 일단 코피 날 거예요. 실제 코로나 검사 받다 코피 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심하게 찔르셔갖고. 저도 처음에는 코 쑤실 때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도 많이 쑤셔갖고 그냥 쑤시나 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개발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산이 되려면 꼭 요게 있어야 되거든요. 효익. 근데 연구비는 왜 비용 처리하냐면 아직 연구가 끝났다 그래서 효익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팔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직 우리 회사에 어떤 효과를 줄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연구가 끝났다 그래서 무조건 개발에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면 자산 처리하는 거고 성공을 못하게 되면 비용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면 성공 못하면 돈만 쓰고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돈 쓰는 건 대부분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35분에 교재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